즐거운 부동산 재미랜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주택시장 과열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곧 조정기가 온다고 하는데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집 사는 시기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지만 어떤 근거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지 재미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이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의 안일한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는 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반대로 재미래는 무조건 집을 사거나 주택 청약을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중에는 엄청난 자금이 풀렸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 명목과 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 피해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조가 넘는 자금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도 5차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33조 5천억 정도가 풀린다고 합니다. LH 사태 이후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조금 미뤄지고 있지만 토지 보상금도 50조 이상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인데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인플레이션 때는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과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침체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도 자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주택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 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부동산 정책 큰 틀을 보면 전 국민들은 1주택을 가져야 하고 1주택에 무조건 거주해라 이런 정책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주택 이상한테는 보유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니까 2주택자들은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를 받아서 보유세를 충당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늘면서 전세 물량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세금보다는 매달 받는 월세를 추구합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이나 의무적으로 전세 세입자들한테 전세를 줘야 되고 전세 보증금도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까 전세를 월세로 또 바꾸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면은 분양자들은 양도세 때문에 무조건 2년을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도 전세 물량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뜻인데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은 전세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가 늘면서 주택 가격도 따라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재미된 구독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한 지역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의 주택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 수준이고 서울의 내 집 자가율 수준은 65% 수준입니다. 서울의 주택이 부족한데도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을 짓지 않고 경기도 외곽에만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재건축은 강남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 재건축 규제를 풀면 안 되겠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나오는 현실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완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서울의 집값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잡기 힘들 것입니다. 네 번째, 주택 수요자는 지금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부동산에는 오늘도 3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30대는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에 접근해야 되는지 상담하시고 40대 후반부터는 왜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부동산 공부만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없고 네트워크나 SNS 미흡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재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전 국민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터득했고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서울에는 아직도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급을 통해서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명함을 아직도 몰라서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정책이 빠진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부동산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섯 번째는 올해 하반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LTV 즉 대출 규제를 10% 정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즉 대출을 10% 정도 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아파트 청약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 낮으신 분들은 청약 가점 높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만 흐릅니다. 최근에 아파트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로 바뀌면서 청약 가점 낮으신 분들은 아파트 당첨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매매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LTV 인상으로 대출금이 많이 나올 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싶은 것은 2022년 4월 내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모두 규제 정책뿐이었고 2주택 이상은 투기꾼으로 몰았지만 결론은 주택 가격 못 잡고 전 국민들은 부동산 교육만 열심히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계속 나오면서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모든 구에서 국민의힘한테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완화,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 대출 규제 완화 등등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은 부동산 완화 정책은 더 가속도를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표 차이로 진 이유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LH 사태도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았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로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확신할 수 없고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오면은 주택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저렴하거나 개발 호재가 있으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분양 가격 비싸다고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상승, 건축비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은 꼭 청약하셔서 당첨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볼 때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 같고 매매 가격도 계속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올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매도 우위 시장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에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부동산 재미있는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